네, 안녕하세요. 2팀 경영학과 김주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삶을 살 것이고 부와 명성을 쌓아 힘과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의 비전입니다. 연령대별로 저의 세부 목표들입니다. 많은 목표들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20세에서 50세, 책 100권 읽기, 바디 프로필 찍기, 회사 기업가치 100억 달성, 50세에서 80세는 자산 100억 모으기, 나의 자서전 출간, 교육기관 설립 등 있고, 80세에서 100세는 나만의 소설책 쓰기 10억 기부, 나의 죽음이 뉴스에 나오기 등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은 저의 비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 인물들과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업가는 따로 정해진 준비 자격이나 시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기업 3곳 중 1곳이 1년 내 폐업을 하고 3곳 중 2곳이 5년 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고 회사가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가의 구체적인 근무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업가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신 A님은 사업가에게는 특히 자금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업가의 수익은 직장인과는 달리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도 내년에 세금 낼 것까지 계산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등 훨씬 더 꼼꼼히 자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이셨던 B님은 세무조사의 두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부터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하고 한 번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상당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규모의 건설회사 대표이셨던 C님은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VN 카드입니다. 저는 스스로 발전하는 사업가라는 직업을 통해 타인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가가 돼서 사용할 명함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JW 컴퍼니의 CEO라는 직책의 저의 미래 명함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끝났을 때 묘비명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의 삶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남긴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 것이기에 영원한 행복 전파자, 이곳에 잠들다 라는 묘비명을 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암시문입니다. 이 3가지 암시문을 아침, 저녁으로 3번씩 말해봤는데 처음에는 제 이름을 말하면서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제 안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기 암시문은 제가 목표로 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일 일감사 일칭찬도 해봤는데요.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팀원들과 수업을 열심히 진행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여한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학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은 계속 사랑하고 도전하고 향상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초반에는 자아 확립 및 꿈 구체화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저에 대해 확실히 꿈을 찾지 못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저를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반에는 작가로 활동, 새 직장 취업, 후반에는 내 인생으로 책 쓰기, 취미생활 하기 등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저의 직업, 출판 편집자인데요. 제가 출판 편집자를 희망해서 이 직업을 조사해봤습니다.
근무 현장 상황입니다. 먼저 사망과 재탄생입니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무료화된 정보들로 인해 책을 소비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미디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책을 소비할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 편집자란 책의 출판 전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협업 능력, 책임감, 소통 능력 등이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책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N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창의적인 출판 편집자가 되어 출판물의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명함입니다. 가운데에 전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구성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출판 편집자도 이러한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다음은 묘비명입니다. 열심히 그렸습니다. 예, 계속 살려함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속 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타인한테 들었었던 말인데, 이 말이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저답게 살게 해주었고 제 자신이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살게 해준 말이라서 계속 살렴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다음은 1일 1칭찬 감사 자기 암치문입니다. 먼저 초반에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이 컸습니다.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삶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은 내가 감사해야 마땅한 것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문을 통해 긍정이란 정말 내 삶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순찰입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께, 모든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면 사람이 빛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처음 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 팀원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게 많습니다. 발표를 할 때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항상 바라봐 주셔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애정합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 MBTI가 INFP입니다. 이 MBTI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요. 제 1학기 목표가 그래서 INFP 같다는 소리 안 듣기가 목표였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MBTI를 애정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